기초 통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숫자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통계 과정에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수업으로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계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한 그 그림이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존재하고요. 그 모집단의 수가 1000개라면 샘플은 n개의 스몰 n개의 그 샘플을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검사, 이 모집단이 이루는 그 전체의 숫자 1000개라는 것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전수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시간적이고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1000개라면 어떻게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전수검사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로트가 점점점 커지면 1000개에서 2000개, 3000개, 10,000개까지 커지고 이것이 또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수검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단 내에서 샘플링을 실시하고 그 샘플링을 통해서 나온 집단, 그것을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표본 집단을 가지고 어떠한 그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통계 집단의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 통계 집단의 추출된 통계 집단의 특징을 가지고 모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통계학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 왼쪽을 보시면 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의 샘플을 모집단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규격하한과 규견사한 사이에서 이 샘플이 어떠한 정도로 퍼져 있느냐를 그 타점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또 표본의 통계량을 가지고 평균과 산포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개의 표본이 있는데요. 13개의 표본이 모두 규격 내에 이제 규격 상한과 규격 하한 사이에 분포하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균치와 산포의 개념을 추가하면 모집단 전체 안에서 이 13개의 샘플만으로도 몇 퍼센트의 불량품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확장하면 이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측정함으로써 프로세스의 능력 그 측정에 활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그 통계 자료, 평균치와 산포의 개념을 사용한 이러한 통계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성이 높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 그다음에 표본 집단의 평균치와 산포의 개념, 그로부터 추정된 모집단의 평균치와 산포의 개념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로서 통계의 필요성과 통계적 사고방식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통계의 개념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집단으로부터 샘플 추출 방법에 대해서 5가지의 방법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 전통적인 샘플링 방법으로서 추정되는 사용하는 5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수식으로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샘플링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 n개의 샘플을 통계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샘플, 표본 측정 데이터에 따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분석 시스템, 그 MSA라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의 특정 분석 시스템의 판단 방법을 그 계략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의 정리를 위해서 수치의 매진법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수치의 매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효 숫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시고 그 유효 숫자 이후의 숫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다음에 유효 숫자 전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소수점 셋째 자리가 유효 숫자다. 그러면 셋째 자리 이후의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첫째, 둘째 자리까지는 셋째 자리에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에 대한 모집단에서 이 대처 방법, 조치 방법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초통계학 수업에 대한 어떤 그 기초통계학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셨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학의 필요성은 이 사회가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또한 그 복잡성의 증가와 더불어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이 엄청난 데이터가 저희 주변에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흘러다니는 데이터, 이 지식 기반 정보 사회에서 흘러다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기에 어떤 것은 충실하게 참 데이터로서 사용되지만 어떤 것은 그냥 흘러가는 데이터로서 큰 가치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서 가공된 데이터로서 우리에게 가치 있게 사용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느냐를 공부하는 것이 통계학이고, 그러한 점에서 통계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계학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통계학의 정의라는 것은 간단한데요. 연구의 목적에 필요한 자료, 그 다음에 정보를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하고 그 최적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통해서 정리 분석하는 학문을 통계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필요한 자료를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집해야 된다는 단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 분석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단서가 통계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통계학에서 수집된 데이터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데 최적화된 방법, 올바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획득했을 때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정보의 오류성을 최소화시켜서 그다음에 올바른 데이터만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정리 분석한다는 것은 데이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요. 그 특성에 맞는 정리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것을 고려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어떠한 방법론을 써서 정리한 것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목적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최적화된 방법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리 분석하는 학문이 통계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학의 정의에 맞게 여러분들이 일상 그 현업에서 자료를 수집하시고 최적화된 자료를 수집하시고 그 최적화된 자료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으로 분석하셔야만 기초 통계를 활용한 여러분들의 그 업무 진행에 맞는 통계학 활용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크게 4가지의 그 사고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작업은 상호 연관된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프로세스에는 3포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3포를 파악하고 3포를 감소시키는 것이 품질 혁신의 지름길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는 샘플 데이터이며 샘플 데이터의 결과로부터 모집단 프로세스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잘못 판단하는 과오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네 가지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시지만, 이 통계 데이터가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그 하나의 시스템 안에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작을 할 때 각 프로세스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데이터들은 데이터의 중심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산포 정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데이터마다 그 각 프로세스마다 나오는 데이터에서 중심점과 산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것들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어떠한 것들은 일부 데이터의 일부는 산포의 정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벗어난 정도의 산포를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만 이러한 산포를 벗어나는 데이터를 산포 안으로 끌어들이고 최대한 산포의 정도를 줄이는 것이 품질 혁신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평균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중심치, 중심이 어디냐, 어떠한 제품의 중심이 어디냐, 어떠한 제품의 품질의 중심점이 어디냐라는 것을 평균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 평균으로부터 좌와 우로 더 좋은 품질이 있을 것이고 더 나쁜 품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품질과 더 나쁜 품질을 이론적으로는 평균치에 가깝게 함으로써 거의 모든 제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품질 혁신을 이루는 것이 산포를 파악하고 산포를 감소시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품질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취급하는 통계학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이 모든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입니다. 왜 샘플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데이터 핸들링을 하냐 하면 이 모집단군,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야 하는 모집단군이 제품이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현대산업사에서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연속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모두 핸들링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 통계학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모든 것이 샘플 데이터이고요. 이 샘플 데이터는 모집단으로부터 일부를 추출하여서 그 데이터 컬렉션을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의 결과로부터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정된 모집단의 특성으로부터 어떤 저희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시스템 안에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의 진행 동안에 샘플 데이터가 잘못 샘플링 됨으로써 잘못 판단하는, 샘플링 데이터가 잘못 추출되고 그 다음에 그 샘플링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샘플 데이터 집단의 특성치가 잘못 나옴으로써 그 특성치를 사용한 모집단 추정이 잘못되고, 모집단 추정이 잘못된다면 그 잘못된 모집단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 결정된 의사결정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추출한 그 모든 결과물, 모집단 추출의 결과물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네 가지의 사고방식에서 보듯이 통계적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 운영에 관한 철학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통계적 사고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핸들링하고 그 숫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조합이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과 밀접한 영향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품질 혁신에 관련된 사고방식이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통해서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적 사고방식인데요. 이 통계적 사고와 통계적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시스템 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여러 개의 프로세스 안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세스 안에서 3포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3포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와 3포와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계적 사고와 통계적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중복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제가 중복된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기초적인 정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각각의 시스템 안에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그 프로세스로부터 여러 개의 데이터,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프로세스마다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한 데이터를 정리하면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는 평균으로 대표되는 값들과 그다음에 산포적 경향을 나타내는 분산 표준편차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의 분산과 표준편차, 그다음에 산포값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통계적인 기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활용하는 사고 방식, 그것이 통계적 사고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러한 그 사고 방식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통계적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 실천할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통계적 사고를 활용해서 다양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통계적 사고가 주는 교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속 중복되는 내용인데요. 통계적 사고라는 것은 단순한 기법의 적용이 아닙니다. 기법의 적용이 아니고요.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계산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그러한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업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프로세스는 3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3포를 줄이는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3포를 크게 해주는, 그러니까 3포의 값이 벌어지는데 영향을 크게 준 관리 이탈값들, out of control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관리 이탈값이 생긴 원인을 집중적으로 규명하시고 이러한 값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작업은 상호 연결된 프로세스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에서 작업을 하시는 모든 시스템은 각각의 분할되어진 프로세스가 연결되어져서 상호 연결되어지고 그것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상호 연결된 프로세스의 결합물이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 복잡하지 않은 프로세스서부터 개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작고 쉬운 것부터 집중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만약에 문제가 지나치게 크고 분석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큰 문제를 최대한 분할하실 수 있는 정도로 분할하셔서 각각의 분할된 문제점에 집중하시고 그것들을 해결하셔서 큰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CFT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수는 대략 5명에서 7명이 좋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팀원의 구성에서는 아까 CFT 팀의 구성에서 아까 5명에서 7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명에서 7명의 팀에서는 실질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각각의 프로세스 한 포를 밝혀내고 이를 제거하는 실질적인
이를 담당하는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도록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데이터의 기초 분석으로서 히스토그램, 파레토그램 등 QC의 7가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방침 등의 변화에 대해서 프로세스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 PDCA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돌려가면서 유연성 있게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 사고방식 4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사고방식을 사용해서 현장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 철학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어떠한 식으로 각각의 프로세스와 그 프로세스로부터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나오는 산포, 중심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통계적 기법에 대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의 통계적 사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가 산포를 가지는데 이러한 산포에 대해서 산포를 줄이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로는 관리 이탈 값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리 이탈 값을 줄이기 위해서 그 CFT 팀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각의 팀 안에는 5명에서 6명, 5명에서 7명 정도의 팀과 그 다음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실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현업에서 활동하실 때 그 통계적 사고방식과 통계적 철학, 통계적 방법론에 기초해서 현업에 적용하시고 업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